시청역 앞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고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나와서 한 200m를 아주 그냥 시속 한 100km 정도로 달려서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했죠. 가다가 우측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냥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그런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68세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옆에 타고 있던 그의 아내분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DR 기록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걸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이에 대해서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 급발진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저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우선 블랙박스가 없다. 그리고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페달이 좀 어느 정도 밟혀야 한 1cm 정도라도 밟혀야 불이 들어오지 딱딱해져서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밟히지 않으면 등이 안 들어온다. 의미 있는 그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필요하다.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다. 의미 있다는 것은 오디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그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얘기에는 하는 얘기밖에 없대요. 오디오는요. 그리고 그거 갖고는 모른다는 거죠. 갖고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짧죠. 제가 직접 가보니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멈추는 데까지 한 250m.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1초에 28m. 200m 하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한 50으로 나오다가 그럼 이제 처음에 100이 안 됐을 때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약 한 8초 정도. 그리고 마지막 멈추는 데까지 한 10초 조금 더 걸리는 거죠. 순간입니다. 순간 하다 보면 금방 한 10여 초 지나가죠. 의미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오디오가 있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30몇 초 이상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30몇 초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상당 기간 그러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같이 한번 이 사건은 아주 의미 상당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영상인데요. 양주시에서 있었던 2019년도 2월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자, 자동 세차장에서 나오는데 옆에 남편분이 계시고요. 저 옆에 가서 물기를 닦아야 돼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근데 역주행 시작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도 오고요. 저 앞에 갓길로 사람도 옵니다. 사람도 피하고. 소리는 이상하죠? 속도는 13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좀 내려오고 계속 그럼 이 차가 미쳤어. 네, 이거 자 여기서 나와갖고 그래서 가면서 엄마 하면서요. 그리고 저기서 이 차 미쳤어. 또 사람도 피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미쳤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릉 소리는 계속 나고. 네, 이런 오디오에서 이 차가 미쳤어. 이게 한 30 몇 초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 정도가 있어야 이게 의미 있는 오디오죠. 사고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차는 이게 2008년식이었던가 그래서 EDR이 없는 차였습니다. 이거 국과수에서 이게 불박차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고 그럽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려고 했는데 브레이크는 발을 안 들었고 결국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편의점 돌진해서 편의점 주인, 여주인이 사망하고 거기 또 손님이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였었는데요. 국과수에서는 이 자동차, 나중에 뭐 폐차, 그 쇳덩어리죠. 나중에 보니 문제 없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쭉 보니까 기계적인 결함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거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 이 1심 판결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1심 판결 보면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1심 판결에 자 1심 판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국과수는 전압이 유지되어 전압 강하시 나타날 수 있는 특이 현상은 보이지 않고 속도도 쭉 증가된다. 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 마지막에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왔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고철 덩어리가 된 폐차 직전 폐차해야지 그 차. 근데 이제 국과수 가져가서 보니까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여부를 봤더니 브레이크 페달 밟으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보니까 밟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전기 전자 제어 계통에 고장 코드 검출되지 않는다. 즉 스캐너로 쭉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급발진 관련한 차량 결함의 특이점 발견되지 않았고 제동 불능 유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기 전기 전자 계통에 스캐너로 쭉 해보니까 이상 없음. 네. 그리고 또 브레이크 페달 밟히더라. 그리고 브레이크 등 들어오더라. 그럼 문제 없다. 그래서 급발진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결국 운전자 잘못이다. 이렇게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은 자동차에 문제가 없으면 운전자 잘못이다. 검사도 운전자 잘못이다. 기소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급발진되는 경우 이제 김필수 교수의 의견에 따라서요. 이 브레이크가 진공 배력이 무력화되어서 딱딱해지면서 아예 눌려지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으로서 운전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다. 판사가 볼 때도 음주 상태도 아니고 약물 복용 상태도 아니고 그렇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은 꼭 운전자가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럼 운전자 잘못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급발진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에서도 역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 항소심 판결이 아주 중요한 판결인데요. 검사가 상고는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20노 736호 판결인데요. 여기서는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국과수는 급발진과 관련된 차량 결함을 논할 만한 특이 흔적이나 현상이 식별되지 않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 흔적도 식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그러나 그 감정 결과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서 그게 왠지 엔진이 구동되지 않는다. 이제 못 쓴다. 그러면은 주행을 통한 성능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차를 갖다 굴리면서 해봐야지. 그런 상태에서 가속도 안 되고 제동도 안 되고 굴리면서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냥 브레이크 페달 밟히네, 등 들어오네, 눈으로만 본 거지.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아까 이상한 소리가 나지. 그릉. 그거 그리고 나중에 CCTV에서 막 흰 연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해봤어야지. 그러려면은 시동을 걸고 그걸 갖다 돌려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안 하고서 그냥 한 거 아니냐. 즉 고철 덩어리만 갖고 한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운전자의 장치 조작 과실을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예. 자동 페달 문양이나 가속 페달 문양 등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브레이크 페달의 문양이나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 문양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즉 미친 듯이 페달을 밟으면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미친 듯이 안 밟잖아요. 근데 미친 듯이 밟으면 그게 각인이 된다는 건 각인, 찍힌다는 거예요. 프린트가 된다는 건 프린트, 문양이 프린트예요, 프린트. 예. 얼마나 세게 밟았으면 미친 듯이 밟기 때문에, 예. 여기에 딱, 여기, 요 신발에는 이 페달 자국이 찍히고요. 페달에는 신발 자국이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속 페달의 오후 조작의 경우 가속 페달 패드에 운전자의 신발 바닥 그 창 그 문양 이 바닥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예요? 체크 무늬도 있고 핏살 무늬도 있고 뭐 그런 무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찍힌다는 거죠. 신발 바닥의 문양이 각인되거나 또는 신발 바닥에 페달이 찍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세게 밟았을 때는 찍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가 돼 있어야 되는 그때는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한문철 TV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몇 차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국가수에서 그 고철 덩어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EDR 기록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운전자의 행동과 그리고 자동차의 그 행태, 그 사이에 한번 변환시켜주는 변환 장치. 그게 컴퓨터 아니냐. 컴퓨터에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페달 블랙박스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페달 블랙박스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그 페달에 신발 자국이 찍혔는지 신발에 페달 자국이 찍혔는지 그걸 분석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몇 차례 했었죠. 그리고 함블리 녹화할 때도 제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함블리 7월 30일 화요일에 방송하는데요. 7월 30일에 시청력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함블리 본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쯤이면 시청력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저는 이번 사고는 급발진 사고가 아니고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운전자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은 것에 대한 보여주는 영상, 즉 이 페달 블랙박스의 영상은 없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 바로 이 문양입니다. 문양. 브레이크 페달에 문양이 찍혔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브레이크 안 들은 거죠. 가속 페달에 문양이 찍혔으면은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거죠. 그냥 밟아서는 그게 안 찍힙니다. 어떤 게 찍혔을까요? 네, 바로 이게 찍혔답니다. 시청력 사고 운전자의 신발에 가속 페달이 찍혔답니다. 프린트가 된 겁니다. 프린트. 그냥 밟아서는 저게 안 찍혀요. 저기다가 잉크를 칠해놓고 밟으면 찍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세게 밟았기 때문에 찍힌 이 문양.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되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없잖아요. 또 도주의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텐데
이 결정적인 증거가 국과수에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프린트가 모든 신발에 다 찍힐까요? 신발 바닥이 너무나 강하고 맨들맨들하고 그래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비에 젖어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운전자는 신발 벗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맨발 발바닥으로 맨발로 하기도 하고, 양말 신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양말을 신고 양말 벗어버리면 그만이고, 맨발은 나중에 팔 씻으면 그만이고, 거기 자국이 남겠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몇몇 분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 모 국회의원께서 한문철TV에 출연하셔서 이 페달 블랙 장착 의무화에 대해서 저랑 같이 얘기하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하셨었는데요. 그때 그분 이제 국회에서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8월 8일 오후 4시로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거는 자동차 회사가 절대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그런 일이 딱 하나라도 나오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뭐 이 비용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그걸 갖다가 의무화하는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갖다가 왜 의무화하느냐. 네. 그거는 뭐 평등권 침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의무화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페달 블랙박스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페달 블랙박스는요, 우선요, 이번 시청역 사고도요, 페달 블랙박스만 있었으면은 운전자 잘못이다, 차량이 결함이다, 한눈에 바로, 사고 나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소모전이 있었습니까? 허심을 많이 썼잖아요. 뭐하러 국가수 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요? 한 번 딱 보면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요, 이 페달 블랙박스가 진짜 필요하죠. 예, 내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실수했구나. 그럼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다음부터는 운전하지 말든가. 뭔가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페달 블랙박스 자체가 왜 필요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아니죠. 이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자는 거죠. 명확하게. 그런데 페달 블랙박스는요, 페달만 찍어서는 될 게 아니고요. 페달 블랙박스는 원 채널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3채널. 3채널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 이유미님께서 촬영해 주신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요거, 예. 진해 시스템에 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요걸로 촬영하신 건데, 요거는 여기 전방이죠, 요거 후방이죠, 예, 그리고 옆에 조석하고 옆에까지 다 보이게 찍으셨습니다. 이렇게 찍으면은 지나가는 풍경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페달 블랙박스 갖다가 여기다가 편집했구나, 합성했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스치는 풍경이 다 나오잖아요. 스치는 풍경이. 예. 오디오가 있어요. 자, 3채널이어야 되고요. 3채널, 오디오가 있어야 되고요. 스치는 풍경이 있어야 됩니다. 스치는 풍경. 그리고 또 밤에는요, 어떤 거는 이 3채널인데요. 낮에는
요 바깥이 여기 안 보여요. 허해갖고요. 예. 요거는 이 좀 여러분들 좀 저렴한 거 사보세요. 저렴한 거 여기 허해서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가 보이게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허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HDR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밤에 찍으면 밤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는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근데 예, 이유미님께서 밤에 찍어서 올려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밤에 찍은 건데요. 밤에 찍은 거는 보죠. 자, 밤에 옆에 사람 얼굴이 보이네요. 사람 얼굴. 옆에 사람 얼굴이 보일 거예요. 사람 얼굴이 보이면서 지금 옆에가 불빛이 없어 그런 상가 옆에 불빛을 지나면은 옆에도 보일 겁니다. 예, 좀 더 지금 어두운 곳을 지나셨군요. 옆에 상가 건물이 있으면은 그게 뭔가 스치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보이네요. 예. 조금 더 찍으시지. 요 주유소 지났을 때. 요 주유소 지났으면은 요쪽에, 네. 그래서 이 페달 블랙박스, 물론 나는 평생 동안 나는 급발진에 대한 시비가 없을 거야. 라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사고도 안 내고 사고 안 당할 거야. 그러면 블랙박스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혹시 모릅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에 있어서 국가수가 문양은 쉽게 얘기하면요. 뭐 영어로 하면 패턴. 근데 쉽게 프린트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풋프린트. 발에 찍힌다는 거죠. 풋프린트. 이 풋프린트를 진짜 이건 결정적입니다. 제가 사고 나자마자부터 바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얘기가 좀 참고가 됐을까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요. 국가수에서는 지난번에 동현군 사건이요. 도영군. 지난번에 그 강릉 도현군 사건 때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때도 이걸 좀 했더라면, 그래서 할머니 신발에 어느 페달이 찍혔는지 이걸 좀 했더라면 그럼 명확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안 했거든요. 그때 국가수에서 이 자동차의 막 달려간 것과 EDR이 일치한다. 그쪽만 이제 분석했었어요. 그때도 이걸 했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급발진 의심사고 국가수에 가게 되면은 경찰이 신발 구두든지 샌들이든지 운동화든지 신발 제출해 주세요. 자동차 보낼 때 신발과 같이 보내주십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요거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하고 생긴 모양이 달라요. 패턴이 달라요. 어느 게 찍혔는지. 우선 페달 블랙박스 단차는 페달 블랙박스에서 바로 알 수 있죠. 페달 블랙박스 없는 차는 신발에 찍힌 문양, 프린트. 앞으로 꼭 국가수에서 이 프린트를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입니다. 그러나 이 신발에 찍힌 가속 페달의 프린트에 의해서 저는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나저나 돌아가신 분들 9분들 아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